안녕하세요. 정원수, 유실수,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W농원의 왕가든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덕분에 농장 투어를 정말 신나게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정말 국내 농가도 가고 국외 농가도 다니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우리 정원에 잘 어울리는 식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보고 왔는데, 특히 국내 농가에서도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좋은 나무들 너무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되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나무들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에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들 위주로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그런 기회 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어떤 식물을 이야기해 볼까 하다가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오늘 또 골라봤거든요. 세 가지를 골라봤는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좀 특징이 있는 나무들, 그러니까 폴모나리아라는 식물과 삼지당나무, 그랜드플로라, 그리고 은천 가문비 중에 베이비블루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폴모나리아는 아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인데, 국내에 소개된 지는 얼마 안 된 품종이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무늬 삼색앵초라고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팔기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폴모나리아예요. 이렇게 꽃 색깔이 뭐 세 가지 색으로 나온다고 해서 무늬 삼색앵초라고 국내에서 팔고 있는데, 폴모나리 특징은 보시면 이렇게 입에 반점이 있어요. 입에 반점들이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입 자체만으로도 관상 가치가 있거든요. 입이 좀 단조롭지가 않고, 입이 좀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기에도 약간 범상치 않은 입이네 라고 이상의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입에 약간의 반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점들이 있어서 평범하지 않으면서 약간 우리 구독자님들 입 자체도 관상 가치가 있는 그런 식물이고, 저희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사실 여름에, 사실 겨울은 잘 나요. 겨울은 영하 34도까지도 월동이 될 정도로 겨울은 잘 버티는 식물인데, 앵초과 식물들이 여름을 잘 못 버티잖아요. 얘는 앵초는 아니지만 무늬 삼색 앵초라고 해서 국내에서 팔기도 하니까, 풀모나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 여름을 약간 버거워하는데, 여름에는 오히려 휴면기를 가지듯이 입이 좀 오히려 올여름처럼 심한 경우에는 입이 사그러들었다가 가을 되면서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촉수들이 훨씬 더 증가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9촉 정도밖에 없던 것들이 지금 3촉, 4촉으로 잎들이 촉수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름에도 얘들이 나름 잘 버티는구나. 올여름을 버텼다라는 건 사실 극한의 여름에서 버틴 그런 식물들이거든요.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도 뭐 40도, 45도까지도 올라가고 그런 곳에서도 애들이 잘 버텨줘서 여름에도 잘 버티는 건강한 식물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근데 일단은 저희들은 하우스 안에 있다 보니까 방그늘 상태는 아니었어요. 약간 오히려 좀 더 강한 양지 상태였는데, 사실은 방그늘 상태에서 다 잘 큽니다. 방그늘이나 음지 상태에서 훨씬 더 잘 크고, 영하 34도까지 월동이 되니까 겨울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꽃이 어떤 식으로 피냐면, 꽃은 이렇게 보시면 그 3, 4, 5월에 피는데, 앵쪽과 꽃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꽃들이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많이 피어요. 연결이 돼서 한 송이만 피는 게 아니라 그 송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피는데, 풀모나리아 같은 경우 3월부터 꽃을 볼 수가 있어서 개화 시기도 굉장히 빠른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풀모나리아를 제대로 이렇게 집에서 관상 가치를 즐기시려면 미리 심어 놓고 걔네들이 이렇게 3월 달부터 꽃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훨씬 더 이쁘게 폴모나리아를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폴모나리아 같은 경우는 촉수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포기로 나누기로 번식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촉수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 촉수들이 한 촉, 두 촉, 세 촉, 네 촉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찢어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언제 찢냐고 하냐면, 사실은 지금은 꽃을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꽃을 보고 3, 4, 5월이 지나면은 사실 찢는 게 약간 부담스러워져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늦가을에 찢는 게 좋습니다. 늦가을에 찢어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 심어 놓으면 3월 달에 꽃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가지수도 개체수도 증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폴모나리아를 심는다고 하면 분주 시기는 늦가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개체수를 늘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3월달, 다른 것들은 2월이나 3월에 분주를 많이 하잖아요. 2월이나 3월에 분주를 많이 하는데,
이 식물을 2월이나 3월에 분주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꽃이 3월부터 개화 시기가 꽃이 펴요. 꽃이 피기 때문에 분주 시기를 그때 해버리면은 오히려 그 해에는 꽃을 못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분주를 앞당겨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모나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가장 좋은 특징, 가장 좋은 매력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잎의 관상 가치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방그늘이라든가 이런 데 심어졌을 때 사실은 이렇게 다복하게 하니까 이제 흑페라라든가 호스터처럼 반음지에 심는 그런 식물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잡초 이렇게 많이 씨름을 하시잖아요. 제가 작년 지나면서부터 잡초하고 많이 씨름을 하는데 그 잡초가 안 나게끔 이렇게 얘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밑에서는 잡초가 잘 안 올라와요. 잡초들이 약간 광발화성이라고 하죠. 광발화성이라고 해서 잡초들이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네 반갑습니다. 계속 예, 우리 구독자님들 입장해 주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너무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항상 힘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폭두들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폴모나리아를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폴모나리아를 보실 때는 입의 관상 가치를 보시고 이게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초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잡초 올라오는 걸 방지를 해줘요. 그래서 잡초와 전쟁하지 마시고 폴모나리아를 심어 놓으면 그 잡초가 나는 곳에 내가 올여름에 여기서 잡초 때문에 고생했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폴모나리아를 이렇게 미리미리 심어 놓으세요. 미리미리 심어 놓으면 폴모나리아 같은 경우는 영하 34도까지 버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운 지역에서는 잎이 사멸되고 없지만 그리고 봄에 다시 올라오지만 웬만한 지역에서는 잎이 약간 반상록성으로 잎이 있거든요. 잎이 있어서 다른 잡초가 올라오는 것보다 폴모나리아가 올라오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잡초들이 올라오기 전에 폴모나리아가 먼저 그늘을 만들어 버리면 잡초들이 올라오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잡초 예방식물로도 탁월하고 꽃도 3, 4, 5월에 굉장히 이쁘고 형태도 이쁘지만 색깔도 진짜 오묘한 색들이 펴요. 오묘한 색들이 펴서 우리 구독자님들 삼색앵초처럼 세 가지 색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심어놓으면 이쁜 꽃도 관람할 수 있고 잡초도 예방할 수 있어서 폴모나리아를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심어놓으면 아주 괜찮은 식물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얘 극한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얘는 영하 34도까지 버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삼지당 나무를 왜 소개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삼지당 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정원수예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월동력이 좀 약하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남부 지방에서는 영하 12도 정도라서 남부 해안가 쪽이라든가 해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삼지당 나무를 잘 아시는데 중부 내륙에 계신 분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 나무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좋아서 폴모나리아 그랜드플로라 같은 경우는 개화 시기도 굉장히 빨라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그래서 1월부터 3월에 꽃이 피거든요. 1월부터 3월에 꽃이 핀다라는 건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1월 달부터 꽃이 핀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쁘겠죠. 그리고 향이 굉장히 좋아요. 향이 처음에는 약간 식물 향이 나는 듯 하다가 약간 스민 향도 나고 그 다음에는 우디 향도 좀 나거든요. 그래서 향의 깊이도 굉장히 깊고 일반 삼지당 나무에 비해서 향이 훨씬 더 진하고 강한 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강하면서 내가 기분이 나쁜 그런 향이 아니라 강하면서도 향이 강하면서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향, 그런 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 있으면 향기가 굉장히 좋고 근데 중부지방에서는 그래서 얘를 정원에 심지 못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도 많이 심어요. 베란다에서 심어서도 베란다에서 전체적으로 향이 퍼지거든요. 근데 문을 열어놓으면 그 향이 방으로 거실까지 넘어올 정도로 향이 이렇게 강한 식물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모나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노지에 심어도 되냐고 이렇게 문의가 오셨는데 폴모나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노지에 심어도 걱정 안 해도 되는 식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제가 한번 뿌리를 뽑아 볼게요.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돌아 있죠. 뿌리가 건강하게 잘 돌아 있어서 지금 심어도 걱정 없는 그런 식물이라서 지금 심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심을 때는 물을 많이 주시는 거 알죠? 물을 많이 줘서 심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폴모나리아 같은 경우 지금 노지에 심어도 괜찮은 식물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지당 나무는 웬만한 정원은 지금 심지 마십시오.
남부지방 따뜻한 지역 아니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란다에서 이렇게 꽃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남부지방에서는 노지에 심어도 괜찮습니다. 남부지방은 노지에 심어도 괜찮은데 너무 춥지 않는 그런 곳, 햇볕이 잘 드는 곳, 양지 바른 곳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풍을 막아주는 곳이면 더 좋죠. 그래서 삼지당 나무는 내한성 온도는 영하 12도로 온도는 좀 떨어져요. 온도는 좀 떨어져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삼지당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보온 조치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근데 해안가 남부지방에서는 얘들이 1월 달부터 꽃을 피기 때문에 지금 심어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해안가 남부지방에만 지금 심을 수 있고 중부지방에서는 베란다에 식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월동은 안 된다라는 것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삼지당은 보온 초저가 필요하고 남부지방만 노지가 가능하네. 맞습니다. 우리 삼지당 나무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향은 좋고 정말 매력적인 식물이에요. 그리고 키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키도 한 2m 정도밖에 안 크거든요. 다 커도 성물이라도 2m 정도밖에 안 크는데 다관형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펴서 옆으로도 2m 정도 이렇게 벌어져요. 옆으로도 2m 정도 이렇게 벌어지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셔도 딱 상상을 해도 이쁜 그런 나무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2m에 폭도 2m로 벌어지는 그런 수영을 갖추는 다관형의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굉장히 이쁘게 클 수 있는 나무인데 왜 삼지당 나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 삼지가 들어갔냐면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전지를 하면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와서 그 삼지라고 해서 가지가 세 가지라 해서 삼지고요. 당나무는 이제 종이 만들 때 쓰는 나무라고 해서 당나무라고 하는데 고급 종이 만들 때 쓰는 나무가 삼지당 나무입니다. 그래서 화폐를 만드는 종이라든가 이런 종이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나무기도 해서 굉장히 관상 가치도 좋고 효용 가치도 좋은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보면 삼지당 나무 같은 경우는 정원에보다도 베란다에서 심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월동 안 되잖아. 월동 안 되는데 향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1월에서 3월에 꽃을 보고 향을 맡을 수 있는 식물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 바로 삼지당 나무 그랜드 플로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꽃이 개화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지당 나무 특징은 키는 2m 정도 크고 폭도 2m 정도 벌어지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극과 극을 간다고 그랬죠. 또 월동이 잘 되면서 영하 30도가 넘는 월동이 되면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 품격을 올려줄 수 있는 나무. 은천가문비 베이비블루입니다. 은천가문비 베이비블루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천가문비 하는데 은천가문비가 사실 지금까지는 좀 가격이 좀 이렇게 비쌌던 게 사실이에요. 비싼 식물인 게 사실인데 보면 왜 비싸냐면 이 식물들이 키가 잘 안 커요. 10년이 지나도 한 1.5에서 2m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 자체가 큰 나무가 지금 거의 없고 큰 나무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큰 나무는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좀 한 50cm에서 60cm 정도 되는 그런 나무를 이렇게 심어주시면 좋은 게 내 정원이 이렇게 크지 않다. 뭐 내 정원이 아주 크다라고 하신 분들은 큰 나무를 심으면 좋지만 내 정원이 크지 않은데 빨리 크는 나무는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우리 측백나무들 종류들은 키가 빨리빨리 크잖아요. 키가 빨리빨리 크니까 내 정원에 심어놨는데 어느 순간 내 키보다 커져 있고 어느 순간 그 울타리보다 담장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은천가문비 같은 경우는 특징이 내 정원에서 1년에 10cm, 15cm 이렇게 조금밖에 안 커요. 조금밖에 안 크다 보니까 10년을 키워도 1.5m에서 2m 사이 정도? 이 정도밖에 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한번 심어주시면 좋은 나무고 품격 있는 나무예요. 굉장히 어떤 조경 작가가 했단 말이 기억이 나는 게 은천가문비 한 그루가 내 정원에 품격을 올려준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정원에 품격을 올릴 수 있는 나무를 은천가문비 심어보면 정말 멋이 있고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또 생각이 나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로 어떤 나무가 적당할까라고 하는데 사실 구상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지만 은천가문비만큼 매력 있는 나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좋아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은천가문비 매력 또 다른 거 없냐고요? 은천가문비 매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월동이 잘 되고
크고, 그 다음에 번식은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합니다.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가 빨리빨리 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삽목을 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이렇게 개체수를 늘려가려면 삽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가정 개인 정원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지만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도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천가문비 같은 경우는 삽목을 통해서도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지당 나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삽목도 가능하고 씨앗으로도 가능하니까 우리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지당 나무 같은 경우는 옆에서도 이렇게 다간형으로 많이 올라온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가지 나무 특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뭐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고 싶으시면 어떤 토양이 잘 맞냐고 하면 사실 폴모나리아 같은 경우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좋아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좋고 그 삼지당 나무 같은 경우는 배수가 잘 되지만 약간의 물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배수가 잘 돼서 물이 건조하면 안 되고 약간은 물이 촉촉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은천가문비 같은 경우는 배수가 잘 되고 햇볕을 잘 받아야 되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충해는 사실 세 가지 나무들 다 그렇게 병충해는 약한 약한 품종들은 아니에요. 병충해는 다 사실 강해서 특별한 병이 없는데 폴모나리아 같은 경우는 여름에 과습이 걸리다 보면 진딧물병이라든가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진딧물병이라든가 그런 게 올 수 있어서 그 방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장마 전에 한번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장마 전, 장마 후에 해주시면 좋고 함지당 나무 같은 경우도 워낙 강한 식물인데 그 장마 전, 장마 후로 사실은 모든 식물들은 한번 방제, 살충제, 살균제를 섞어서 방제를 해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삼지당 이름도 멋지고 꽃송이가 이쁘다고 말씀하셨는데 향기도 좋습니다. 꽃송이가 이쁜 것뿐만 아니라 향기도 좋고 홀모나레 같은 경우는 약간 은은한 향이라고 한다고 하면 삼지당 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향기가 굉장히 오묘한 향이 향의 깊이가 다르다고 하죠. 그런 향이 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세 가지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알아봤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과 세 가지 나무의 특징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사실은 제가 준비는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너무 많은 거 하면 지루해 할까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이제 겨울에는 어떤 식으로 저희 라이브 채널이 운영이 될 거냐면 우리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궁금한 사항들을 이렇게 미리 적어주시면 저희가 어떤 걸 할 거다라는 걸 저희가 미리 광고를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하는데 수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댓글로 이렇게 수국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수국을 이제 저희가 수국의 모든 것, 수국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수국을 키우는 법부터 시작해서 수국의 종류, 수국을 키우는 방법, 그 다음에 수국을 늘려가는 방법, 그 다음에 수국의 병충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미에 대해서도 다뤄볼 거고 야생화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튜브에 라이브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화요일이죠. 다음 주부터 이제 화요일로 정식으로 이제 저희가 화요일 11시로 이제 라이브 채널의 시간이 일단 고정이 되는데 화요일 11시에는 수국에 대해서 저희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수국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 댓글로 주시면 저희들이 라이브 보는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라이브로 하다 보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질문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그 저희가 바로바로 그 말씀을 못 드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라이브를 하다 보면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못 들어오세요. 그래서 많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못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질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 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유형들까지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렇게 방송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수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수국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국의 처음부터 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삽목하는 방법까지, 수국 삽목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다 알려드릴게요. 품종별로 어떻게 삽목을 하는지, 그리고
수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류는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좋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려드려 볼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다음 주에는 수국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것들 있으면 미리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은 그 본상 무슨 시간이라 설명 못 들어요라고 하셨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이브 방송 시간이 아니어도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 11시라고 해서 그 시간을 못 들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 다음 시간에 들어도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으면 미리 한번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그 질문 들어왔던 내용들을 체크를 해서 월요일까지 체크를 해서 그 질문에 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또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그 라이브 시간 못 찍겠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수국에 대해서 미리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수국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첨되신 분 5분을 한정해서 저희들이 또 이벤트로 수국을 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그 댓글을 궁금한 거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선물로 받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폴모나리아, 삼지당나무, 그 다음에 인천가문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독자님들 다음에는 수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발레리나 앵초 11종을 팔았는데 그 우리 구독자님들 반응이 좋았다고 이렇게 꼭 얘기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발레리나 앵초가 11종 있는데 발레리나 앵초 특징이 영하 28도까지도 월동이 되는 그런 영하에서 월동이 잘 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발레리나 앵초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아름답게 잘 가꾸시면 될 것 같고요. 에리카 같은 경우도 에리카 3종이 있었는데 저희가 에리카 3종도 영하 23도니까 근데 너무 중부 북부지방이라든가 경기 북부지방 그리고 강원도 지방에서는 조금 월동이 약할 수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에리카 3종은 조금 안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부 이남 지방에서는 에리카 3종 세트 심으시면 정말 그해 마지막으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서요. 저희도 지금 경기도 이천에 그 정원에 저희가 심어놨거든요. 이천에 있는 정원에 저희가 에리카를 심어놓고 지금 테스트 중에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에리카를 멋있게 한번 키워서 아름다운 꽃도 한번 저희들이 먼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W농원 W가든센터를 사랑해 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올 겨울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해서 정말 수국, 장미, 조경수, 야생화, 유실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쭉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 사랑해 주시고 그 채널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미리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님도 오늘 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